(2023년 9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잠을 좀 잤는데 이재명 대표는 밤새 잠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기쁠까요? 네. 정치야 사법이야. 잠 못 이룬 재명, 이제부터는 밥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면했지만 세계 재판을 출석해야 하는 고단함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 정치야 사법이야. 네. 유창훈 판사가 870몇 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히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이 이 사건에 백현동 게이트에 참여했다라고 보는 거죠.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에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제가 판사들의 그전에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보면요,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굉장히 좀 제 입장에서는 읽기 힘들었어요. 기자들은 팩트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쓰는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어렵다 이렇게 꼬지 않는데 어쨌든 조금 꼬아놨습니다.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련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영장 실질심사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판단하거나 증거 자체에 대해 다툼하기보다는 자기가 이 혐의를 나는 없다 있다 막 주장하는 것들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확실하다면은 하는데 그게 아닌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그러니까 혐의 소명 부분하고 증거 인멸 부분을 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체에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는 보지 않고 혐의 소명 부분, 그 다음에 증거 인멸 부분만 주로 보는 게 이번에 영장 실질심사인데,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구속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나 백현동 사업에서는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은 든다라 그랬습니다. 네. 자기는 유죄로 보이긴 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유죄로 보이긴 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풀어준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은 99%는 확실한 것 같은데 다툼의 여지라고 하는 게 1, 2%라도 있으면 봐준다는 건데, 제가 늘 가끔 얘기했듯이 이 사회라는 게 웃겨서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잖아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은 매우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좋잖아 하고 하나 1%를 보고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재명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걸로 해서 풀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도망가거나 기존의 증거를 없애거나 하는 그럴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정황은 있는데 자료는 부족하다. The absence of evidence is not the evidence of absence.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빠지는 오류인데, 그 사람이 뭐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모았는데 absence, 부족합니다. absence of evidence, 증거가 부족한 것이 is not the evidence of absence, 아예 죄가 없다는 것의 증거는 아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유명한 말인데, 지금 이 판사는 거꾸로 했죠. 죄는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풀어준다.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그래서 풀어준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개입하나요? 대북송금에. 돈을 이렇게 하나요? 이건 다 알아서 하도록 위에서 압력 넣는 거죠.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화영의 말을 바꿨고 했는데,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이건 자기 판단이죠. 판사의 판단이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이화영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기 어렵다. 이렇게 봤군요. 사실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라고 봤는데, 그는 왔다 갔다 했으니까, 믿기 어렵다. 이거는 전혀 판사들이 자기 이제 법률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것과 더불어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했지. 판사들의 양심이 자의적으로 쫙쫙 늘어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해서 99가 좋은데 1%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는 참 문제인데 1% 이거는 좋잖아 하고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1% 가능성을 봤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 판사가.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의 염려는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 이재명이가 재판에 나가고 있죠. 허위사실 지난 대선에서 그걸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김문기에 대한 나는 모른다고 허위사실 이걸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 안 해도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정당의 대표니까 봐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정도 제목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100% 구속됩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 대표 국가의전 서열 8위를 너무 심각하게 고려한 거죠.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는데, 이 판사는 국가의전 서열 8위 야당 대표, 또 이미 다른 재판 받고 있는데 도망갈 수 있겠느냐, 이거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걸 더 중심을 뒀느냐라는 거는 좀 파악하기 힘들어요.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하게 되면 이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쭉 나열식인 문장이고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직 정당 대표다. 그 다음에 이미 재판을 받고 있으니 증거인멸 도주 우려는 없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수 있느냐, 또는 혐의 소명이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 퍼펙트하냐, 이걸 봤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건데 퍼펙트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씨는 지난밤을 뜬 눈으로, 저는 푹 잤는데 뜬 눈으로 세우다가 이제 병원으로 가긴 하겠지만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죽다 살아난 거네요. 그러나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니까 이미 받고 있는 재판에다가 이 재판, 그래서 수원지법에서 2개 재판이 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 서울지법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3개 재판에 계속 나가는 고단함은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법부, 저희 판사들이 늘 보게 되면은, 판사들이 정치를 해요.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 체포동의안을 냈을 때 우리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길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야유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판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동훈 씨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대학교 4학년 때 사시에 붙었는데 쇼크를 먹었다 그러죠. 왜? 판사 임용에 실패해서. 자기는 판사가 될 정도로 똑똑한 줄 알았는데 검사가 됐다 이거죠. 사법시험 본 사람들이,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가 검사를 원하지 않으면 되게 판사로 가고, 그 다음 사람들이 검사라고 하고, 자기 특별히 판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성적만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이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들이 검사나 변호사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검사들이 하는 걸 대해서, 그래? 들여다보고, 내가 딱 뒤집어 줄게 하는 이런 심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밤에 술 먹어보면은 제일 제 입장에서는 판사들이 좀 밥맛이에요. 기자들도, 수사관들도 난 팩트를 따라가서 이렇다 하는 거에 대해서 시컨 듣고 나서는
하나만 가지고 갖고, 그게 사실은 판사란 지위를 갖고 있어 그렇지. 그들이라고 아까 말한 대로 1% 때문에 뒤집고 1% 때문에 봐주고 하는, 네. 그런 판단에서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그들의 권위 때문에 어이 하고 넘어갈 뿐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나고 또 신임 대법원장 아직 뭐 비준도 못 받고 있고 이제 사법부하고 시끄러워질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하고 법원하고 차이점이 뭐냐?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상대적으로 법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법원에 있고 좀 안 풀린 사람이 헌재에 간다 그랬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태국인가요? 그런 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에 우리처럼 100% 판사 출신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사가 굉장히 공정할 것이라고 보고 그들을 선거관리위원장 뭐 이렇게 뭐 헌재 쪽에 재판관도 만들고 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은 상당히 정치적이어야 된다 라고 봐서 이 판사만으로 임명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뭐 사회에서 다른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임명합니다. 뭐 언론인을 한다든지. 왜? 예를 들면은 누가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쭉 하고 뭐 국정을 운영했는데 그 사람을 내란으로 기소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그건 정치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헌재도 물론 어제 방송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치적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법원이 오히려 정치적 판단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창원 판사가 그렇게 보여요. 그가 자기 앞에 온 사람이 야당의 대표든 아니든 그걸 뭐하러 보냐 이거야. 그걸 지가 왜 고려해. 그리고 자기는 법에서 보장된 양심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했다. 이렇게 넘어가면 다 면죄부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판사들이 자기의 양심을 판결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놓아버리고 이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큽니다. 그 여지가.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뭐 유창훈 판사가 잠을 못 이룰 거고 이재명 씨는 밥 시커 먹고, 이번에 보게 되니까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휘청휘청 지팡이 짚고 가는 그 걸음걸이 쇼로 보이죠, 누가 봐도. 얼굴은 전혀 빠지지도 않았고 또 면도를 하니까 깨끗하고 살은 안 빠졌고, 이제 이재명 씨는 일단 발은 뻗을 수 있게 됐습니다만 세계 재판에서 살아날지. 윤미향이도 불구속 재판을 받고 했지만 2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올라갔습니다. 이재명의 난이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한 번에 쭉쭉 가진 못하네요.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국내 정치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김정은부터 때려잡는 게 쉽습니다. 안보 문제는 충격이 큰 것 같지만 북한이 도발하면 가차없이 잡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야 좌파들이 날뛸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번에 이재명 불구속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좌파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위축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 이하 또 검찰청장 이하 검사들도 위축되지 말고 이러면서 가는 거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는 게 역사죠. 그 와중에 에피소드처럼 불구속 결정이 나왔을 뿐입니다. 이재명 건에 대해서는 정치로도 봐야 되고 사법으로도 봐야 됩니다. 정치로 보는 문제는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해줌으로 인해서 정치적 판단을 해준 겁니다. 두 표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정치적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 여부를 다투는 것에서는 사법적 판단을 하면 되는데 유창훈 판사는 정치적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정치냐 사법이냐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각자 판단하도록, 어차피 정치를 다루는 국회에서 판단하도록 체포동의안 문제를 한 번은 부결되고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사법적 판단을 하면 되는데 야당 대표 뭐 어쩌고 하면서 정치적 판단을 유창원 판사가 했습니다. 사법부가 자기 영역, 유창원 판사가 자기 영역 외의 문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판사들이 정치를 할 것이냐 사법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자체를 불구속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사법적 기준으로 구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창훈 판사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맞는 거죠. 정치적 판단은 국회나 언론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는 사법만 하면 되는데 유창훈 판사는 본인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